네, 2030년까지 종합 반도체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 아래 성사시킨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만남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와 재계 1위 총수와의 만남이 가지는 의미부터 왜 지금 시스템 반도체가 주목을 받는 것인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박사님께서는 사실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 별 상관이 없으시죠? 네, 전 근로자가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 쉬는 분들도 계시고 네. 쉬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저희는 또 안 쉬고 있기 때문에 평일같이 방송해서 보기 좋습니다. 저희가 연일 이 얘기를 이제 하게 됐네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중요한 얘기죠. 우리 경제 상황으로 보나 또는 세계의 전자산업 트렌드로 보나 삼성전자로 보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예. 국내적으로도 무슨 경제 대통령이라고 그러는 이재용 부회장하고 정치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다는 거, 예. 그거 자체만으로도 화제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취임 이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의식해서인지 가급적이면 이 재계 인사들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오셨는데 불구하고 아주 지금 현재 이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끝나지 않은 예. 삼성전자를 직접 찾아서 그것도 예. 화성공단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공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형식적으로는 삼성전자의 2030 비전 선포식에 대통령이 가서 축사를 해주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 그만큼 이 문재인 대통령이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 예. 그리고 경제계에서도 지금 비상한 관심을 두고 있어요. 이것이 한국의 산업 지도를 바꿀 수도 있는 아주 메가톡급 어떤 전기가 될 것이다. 그런 예. 지적이 많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혐의들로 예. 인해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보면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게 적합하냐 이런 논란은 이제 논외로 있습니다만 예. 이건데 사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어떤 이런 새로운 산업에 집중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차치하고서라도 이제 예. 직접 대통령이 그 사업장에 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청와대에 그 고민정 대변인이 예. 며칠째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러 간 것과 삼성 재판은 별개다. 예. 삼성 재판은 지금 사법부가 하는 것이고 예. 또 지금 정부 입장에서 이 행정부 입장에서 가는 것이니까 법적으로도 전혀 다른 문제일 뿐이다. 예. 선을 확실히 그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스토리 전개 과정을 보면 예. 올해 1월 15일 날 청와대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재계 총수들이 만남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만남이 있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이재용 부회장을 향해서 비메모리를 할 생각이 없냐라는 그런 제안을 했었고 또 격려를 걸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께서 예. 산업 현장에 나와서 우리 공장에도 좀 나와서 이 축하를 해주시면 네. 기업인들 사기가 진작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형식은 이재용 부회장이 1월 15일 날 예.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 형식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어저께 이제 그저께가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서 2명의 임원이 또 전격 구속이 되고 예. 또 거기다가 오늘이 이재용 부회장이 이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재벌 총수가 된 그것을 동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재벌 총수가 된 지 딱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실제적인 아버지인 예. 이건희 회장님께서 삼성병원에 누워 계시지만은 예. 공정거래법상 우리 정부에서는 이 삼성의 오날을 이재용 부회장으로 보고 있는데 그 1주년 되는 날을 맞춰서 문재인 대통령이 갔으니까 예. 이것은 뭔가 정치적인 함축적 의미가 있다. 예. 정치판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 예. 제가 아는 바로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비메모리 반도체 얘기를 한 것이 예. 벌써 20년
전 오래된 얘기예요. 그냥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예, 예. 대통령 비서실장을 할 때도 네네. 비메모리 반도체가 우리의 민족의 운명을 걸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해오셨어요. 아, 비서실장 당시에도 그랬군요. 그런 각도에서 결코 이것은 예.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라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 굉장히 이 작심한 예. 그런 어떤 경제 행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한 봅니다. 걸음 더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얘기를 오늘은 사실 더 해봐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본질이고요. 사실은 준비된 내용 중에 뭐 말이 나왔으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그 대기업의 어떤 사업장이나 어떤 현장을 방문했던 그런 장면들이 뭐 많이 지나가곤 합니다. 예. 역대 대통령들이 방문했을 때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이 삼성을 방문하지 않은 대통령은 없어요. 없죠, 네네. 예.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에 삼성전자 출발이 1967년이니까 예.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이미 돌아가셨어요. 예.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전두환, 노태우 쭉쭉 다 대통령이 방문했었고 특히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삼성전자 방문을 사랑하셨어요. 예.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삼성 바이오 예. 공장 만들 때도 갖고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4번, 예. 그리고 나머지 이명박 대통령 2번, 노무현 대통령 3번 예.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공장 방문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적은데 예. 이번 방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방문에서 삼성이 133조를 투자하겠다. 예. 그다음에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에 어떻게 보면 절름발인데 거기서 벗어나서 종합 반도체로 가겠다는 선언을 했다. 그런 면에서 특히 또 우리의 국가 경제 구조상 메모리 반도체가 잘 안 돼서 예. 수출도 안 되고 경제가 급격하게 지금 추락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예.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정부와 재계가 예. 함께 손을 맞다댔다. 그런 면에서 지금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얘기를 저희가 더 해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어쨌든 우리 핵심 주력 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동력이 많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어의 법칙에서 왔다?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어의 법칙은 뭡니까? 예, 이 무어가 인텔의 사실은 창업주이라고 하는 헨리 무어. 예. 이런 이 양반의 얘기인데 이 사람이 예. 18개월에 한 번씩 이 집적 속도가 이 빨라지고 네. 또 가격은 18개월에 한 번씩 2배로 이래 떨어진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성능은 2배로 빨라지고 가격은 반으로 떨어지니까 4배 아닙니까? 예. 그 기술 속도가 처음에는 1년 6개월인 18개월이다 했다가 나중에는 24개월로 수정을 했지만 그 정도로 이게 빠른 속도로 갔던 거예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적어지면서 예. 더 이상 비용이 잘 안 줄고 있어요. 트랜지스타를 더 많이 써야 되고 이런 문제. 그다음에 더 지금 어저께 삼성이 한 것도 원적외선을 가지고 지금 아주 미세하게 쪼아대는 거거든요. 예. 그런 기계를 도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비용은 많이 드는데 경쟁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예. 특히 중국에서의 추격이 굉장히 심하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도 수지가 네. 과거만만 못하다. 네. 이런 지적이 나오게 된 그러면 것이죠. 그 법칙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과거에는 맞았지만 이제는 예. 노무와 유스입니다. 이제는 아. 이제 무의 법칙은 없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라서 이것도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산업의 시초가 삼성이 아니다. 목화 씨의 문익점이 있다면 반도체에는 강기동이 있다. 예, 강기동이라는 예, 분이 예. 있습니다. 네네. 사실 지금 그동안 기록이 많이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네네.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서울대 전자공학고를 나온 지금 자막에 나오는 강기동이라는 분이 네네. 이 반도체에 필이 꽂혀서 일찌감치 유학을 가서 모토로라 등등 미국에서 회사를 근무하다가 예. 자 한국에 이것을 한번 도입해야 되겠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에 반도체를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미국에서 저걸 국가 보안 시설로 지정을 하고 철저히 규제를 했단 말이죠. 마치 문익점이 중국에서 예. 이 목화씨를
뚜껑에 넣어 오듯이 예, 예. 이번에는 만연필 뚜껑에 저 반도체를 넣어서 옵니다. 아. 저분이 이제 저 강기동 씨인데요. 지금도 아마 살아 있을 거예요. 미국에 예, 예, 가 예. 계신데 저분이 1974년에 이 한국 반도체 주식회사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순수하게 민간으로부터 시작된 예. 서울공대 출신의 한 공학도가 시작한 반도체 회사였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1974년부터 오일 쇼크가 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 회사들이 상당히 망하게 되고 망하는 뿐만 아니라 반도체 수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부도 위기를 맞고 있을 때 저 반도체 기술을 알아본 사람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할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이시고 예. 이병철 회장이 1977년에 저걸 전격 매입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매입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강기동 씨와 삼성 측의 협상이 잘 안 돼서 예. 결국 강기동 씨는 팽당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요. 자, 그런데 이후에 정주영 회장이 다시 반도체에 도전을 합니다. 예. 그 반도체 회사가 지금 SK 최태원 회장이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뿌리예요. 아. 그 현대 반도체고 그때 이름이 하이닉스인데 예. 그 하이닉스를 창업을 할 때 예. 바로 정주영 회장이 강기동 씨를 다시 불러와서 예. 강기동 씨는 사실은 삼성 반도체보다 SK 하이닉스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런데 저기서도 이제 뿌리는 내리지 못하고 예. 그러나 저분이 일단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예. 오늘날의 삼성 반도체가 크는데 결정적으로 현대 반도체와의 경쟁 관계 이 관계가 기술 개발을 앞당기는데 혁신적인 기여를 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이 반도체 문익점이라고 불리는 예. 강기동 씨 같은 분도 우리가 반도체 역사에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한 말씀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항상 반도체 하면 뭐 이병철 회장이나 이런 분들만 생각했는데 그 전에 이제 예. 강기동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역사가 어떻게 보면 시작됐다. 훨씬 빨라졌죠. 네, 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꼭 이분의 성함을 저희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육성 전략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이제 밝혔는데 여기에 이제 그 학교 이름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 연세대나 고려대의 반도체 계약학과를 2021년부터 신설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밝혀졌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혹시나 특정 학교에 이게 좀 집중돼가지고 육성되면 이게 과연 좋은 것이냐에 대한 어떤 지적이 있네요. 예, 연대와 고려대학과 연세대학의 반도체 학과를 만든다는 것은 예. 연세대학과 고려대학의 계획이 아니에요. 정부 프로젝트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하도 반도체 고급 인력을 키워야 되니까 예. 그 두 학교에다가 하나는 삼성과 연세대학을 매치시키고 예. SK 하이닉스와 고려대학을 매치시켜서 거기에 정원외로 반도체 학과를 만들고 그 학생들한테는 4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입니다. 예. 그걸 각자 회사에서 더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교수들에게 대해서 연구 지원을 엄청나게 해주고 졸업하면 바로 회사에 취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반도체학과와 고려대학교 반도체학과에 입학하면 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바로 취업이 되는 예. 아주 획기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고 예. 학교와 산학 협동을 위해서 바람직한 자세이긴 하지만 그러면 고려대학과 연세대학이 아닌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요. 예. 그러면 연세대학이나 고려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예. 상대적으로 예.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입사하는데 좀 불리해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세간의 우려가 있는 거예요. 특히 뭐 반도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예. 네네. 또 그다음에 사실은 정부는 고려대학과 연세대학을 찾기 이전에 서울대학과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 예. 서울대학으로부터 거절당했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대학은 학칙상 예. 학부에 예. 특정 기업을 간다는 것을 조건으로 학과를 만들 수 없다. 이것은 대학이 무슨 기업체의 학원이냐. 예. 이런 면에서 이제 문제가 또 지적이 됐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반도체 키우려는 게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보다 매우 창의적이어야 되는데 예. 반도체 학과 하나에서 예. 그런 인재가 나오지 않는다. 융합, 통합을 해야 된다. 예. 그런 면에서 지금 반론이 많이 있어요. 예. 한번 공론에 한번 묻혀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얘기까지 저희가 오늘은 나눠봤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얘기는 저희가 워낙에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안이라서 저희가 시간 날 때마다 또 주제를 택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